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7자 국가가 먼저다 2024년 4월 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국가 안보, 경제, 그리고 남녀 평등을 해치는 정치인을 청산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준혁 후보 사퇴하라. 유아여대 동문, 육사 동문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 유튜브에서 기만한 여성 지도자를 폄훼하는 내용에서 발전된 것 같습니다. 기만한 여사 기만한 한란 박사를 우리는 그분을 잘 공부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기만한 여성 지도자는 그 업적을 깎아내리는 정치, 유아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 성상납시켰다는 거짓 내용의 그 발단입니다. 여성계에서는 사과 대신 후보 사퇴하라 야단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의 김일성 남침으로 완전 경제는 파탄되었는데 미군이 52% 경제 원조로 하여 우리 조상들은 그 당시에 좌파든 우파든 관계없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분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태어나고 386 세대, 5060 세대가 태어나고 지금 현재 손주들이 태어나서 2030 세대가 지금 사회를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50년 완전히 북의 남침으로 우리 경제는 파탄되었습니다. 그때 미 8군이 창설이 되어서 우리나라 미 군속으로 2만 명을 고용을 창출해서 미 8군도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이바지했습니다. 당시 김한란 박사는 초대 유아여대 총장이었습니다. 당시 이한란 박사와 그리고 중앙대학을 설립한 임영신 박사, 그리고 박순천 민주당 당시 당대표였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으로 우리나라 여성이 개방이 되고 여성 세대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도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21세기의 그 여성 시대를 주도한 최초의 분들입니다. 김만한 박사는 여성 사회적 참여를 주도하여 유아여대 학생들을 한미 애교, 체험과 경험, 영어 공부, 그리고
한국 여성의 이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 분이 김한란 박사입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 지도자를 폄훼하다니,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치가 하더라도,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 야당도 대한민국의 법 속에서 선출된 여러분 아닙니까? 왜 그렇게 북한 편만 들려고 북한의 인권에 이야기하면 입 다물면서 우리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폄하하고 얕잡아 보십니까?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까? 좌파 학자들은 눈에 똥개들이 똥밖에 안 보이듯이 눈에 그런 국가를 폄하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여성을 불쾌하게 하는 이런 정치인, 좌파 학자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좌파 이거 학자들의 그 파티의 주최자인 호스트의 여성 협편 여성 명사 호스티스를 술집 호스티스로 영어를 접대부로 번역해 여성 위치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미군을 점령군으로 묘사하였습니다. 한반도는 미군이 없었으면 북한이 6.25 사변 때 쳐내려왔을 때 북한이 통일을 주도하고 공산주의 통일을 했을 텐데, 미군이 있어서 김일성이가 통일을 주도하지 못했다는 그런 선상의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즉 김일성이가 다 공산주의로 만두 3일 만에 쳐내려서 서울을 접수하고 3개월 동안 우리는 포항 주변만 남겨놓고 우리는 김일성 지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드를 불려들여서 노란된 전선에 방문해서 6월 27일 날 유엔군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이승만하고 약속을 하고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해서 다시 서울을 수복한 것입니다. 서울을 수복한 날에 6월 25일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수복한 날이 9월 27일입니다. 3개월 동안 우리는 북한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그 북한 지하에서 살아나면서 경찰 가족, 군인 가족, 그리고 우파, 애국 시민을 몇 수십만 원을 주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구해준 미국을 이렇게 참 반국가주의 세력들 너무 커졌습니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이 나서서 정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오히려 정치인은 더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만들겠다는 이런 좌파들이 자익 세력들이 더 많아졌는데 정말 우리는 걱정입니다. (2000년도에) 5.18 전야제 새천년 유흥업장에서 접대부와 술을 마시고 동료 여성을 폭행한 사실, 그리고 2011년 방통위 피감사로부터서 그 비싼 룸사롱에서 대접받는 일, 이런 것들을 어떤 정당이 했습니까? 이런 나쁜 짓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정치에 속에서 말을 참 하고 싶지만은 지금 참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한 것을. 건국헌법에 규정된 남녀 평등, 그리고 건국헌법 사항 1장에서 남녀 평등, 한반도 3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선거권도 가져가는 남녀 평등을 명시한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 이거 누가 이렇게 초안하려고? 이승만 대통령이고 유진호 박사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성 개딸들이 이렇게 많지요? 여러분을 인권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위치를 지켜준 이승만을 아주 나쁜 건국 대통령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개딸이 많지 않습니까? 당시 헌법 초안자 고려대학 총장 유진호 박사는 만민의 평등 최초로 언급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명시하고 건국할 때 선포하도록 한 분이 유진호 박사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 등 공포를 하면서 자유공화제 국가로 건국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쉴 새 없이 전략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고 초음속 미사일, 탄도 유도 미사일 개발, 고체 연료 ICBM,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그리고 정찰 위성 고도화 개발,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개발을 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좌파들은 73년 동안 4년 동안 북한의 편에서 반국가 행위를 서슴지 하고 서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안보에서 경제성장에 안정이 돼야만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 안정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이 이상 더 가면 불안하게 하면 우리나라 투자하고 다 회수할 것입니다. 51% 이상 외국 자금이 들어와 있는 은행이고 공기업이고 대기업이고 이런 현실에서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국가 세력들, 아무리 여러분이 사회주의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그거는 잘 안 될 겁니다. 우리는 76년 동안 자유공화제로 건국이 되어서 그 바탕에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바탕에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거는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다시 하세요. 정치인은 여야가 막론하고 다 같이 국가 체제 내에서, 대한민국 체제 내에서, 대한민국 헌법 내에서 서로 싸우고 발전을 내서 노력해야지. 지금 진보 정당이란다. 진보입니까 정말? 나는 진보로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이 보수입니까? 보수로 생각 안 합니다. 보수 정치는 지금까지 해온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 지도자가 합당을 해가지고 그때부터서 보수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보수의 가시를 다시 가다듬어야 됩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우리는 정말 안일합니다. 제가 국가를 걱정하면 저만 미친 사람이죠. 제가 미친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 아닙니다. 우리 후 세대를 걱정하기 때문에 밤을 안 자고 걱정하고 오늘 이런 강의를 하고 경제 성장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 평화 하지 마세요. 평화 지키는데 우리 자체가 스스로 평화를 지키려는 그러한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반 이상의 반국가 세력인데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나라 미래를 좀먹는 5.18 가짜 유공자, 그리고 국군 무기고 습격, 그리고 전남 도청 가변소총 탈취, 그리고 교도소 습격, 방위산업체 무기고 탈취, 강주 시민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공산주의 개입이, 공산주의자 북한에 개입이 되었다고 북한에서 실토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을 안 되면 우리나라 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 대통령 임기 동안에 역사에 맡기세요. 그리고 국가를 살려야 됩니다. 5.18 해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폭도들의 행위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갈등, 대통령 후임자 또 후임자에게도 연속될 것입니다. 2030 세대들의 A1 시대, A1 시대 변화, 이것을 조국도 나라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A1 시대를 발전시켜줬다. 과학 문명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6.25 침략을 2번 당하지 않게 해서 한미동맹 미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파 여러분들은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죠. 그래도 냉정히 생각해서 미국이 52% 원조를 해서 여러 번 조상들도 연명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상을 배신하고 국가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조국을 배신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죄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침략,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6.25 같은 침략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2030 세력 또는 5060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세력이 되지만 전부 국회의원이고 대법원이에요. 그리고 장관이고 국가 중요 직책 공기업을 주도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보관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래도 10대 경제 재벌이고 경제국가고 그런 10대 세계 200개 나라에서 10대 이 서열에 올라가 있고 76년 동안 안보 이sek을 이게 다듬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42%를 좌파들이 이렇게 확대됐다고 하는데 이게 나갈 뿐이지 이게 조금 선만 넘으면 우리나라는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5060세력 여러분 호의호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같이 좋은 세상에 사는 그런 우리 조상들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전시키고 했는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못멸스럽게 싫어하십니까? 그렇게 돈 많이 받고 너무 호강에 지쳐서 그렇습니까? 그런 어린애 같은 그런 어리광을 부리고 살지 마세요. 5060 세대들 여러분. 그리고 2030 세대들도 어리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소기업에도 7, 8년 근무하면 다 집 사고 합니다. 나는 내 주변에서 내 친척도 다 그렇게 집 사고 했습니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보관을 가지고 무엇을 후대들에게 남겨야 되겠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